네,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끝났습니다. 하예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하 기자, 오늘 연설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퇴장을 했는데요. 한 네,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연설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하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요. 나머지는 이제 국정 철학과 기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. 네,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졌다, 또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강조했습니다.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조해 오면서 되풀이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.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또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구체적인 추경 예산안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요. 많이들 익숙해진 이제 전국민 소비 쿠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SOC 조기 투자 방안,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, 세입 경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의 지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연설 도입부와 말미에 이와 더불어서 공정성장, 또 실용정부, 기득권 타파, 협치나 통합 같은 본인의 국정 철학과 방향성도 두루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네. 것 추경 같습니다.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이번 정부의 국정 기조가 함께 좀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첫째로 강조한 게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이 소비 진작 예산. 이게 전 국민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전 국민 소비 쿠폰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그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. 네, 그런 만큼 오늘 추경안에서도 여러 항목들 가운데에서도 그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규모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중에서도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에 많은 설명을 좀 할애한 걸로 보이는데요. 전체 연설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네, 것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네, 이 대통령은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했다고 말을 했는데요.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. 원래는 50만 원 정도 선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52만 원이라고 오늘 언급을 했고요. 네, 또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네, 또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,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눈에 띄었습니다.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을 하되 지역 균형 정책과도 연결시키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다. 이 점을 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소상공인의 빚, 그러니까 채무를 탕감하는 예산이다. 이런 점도 많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? 네, 이 부분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에서 이제 많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 만큼 네, 설명에 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에 대해서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했습니다.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고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또 이자도 추가로 감면하겠다고 했고요.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도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. 또 협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,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정당 이름을 또 직접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.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. 네. 근데 이번에 그러면 추경안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? 네, 앞으로 여야가 합의를 좀 더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. 언제 통과가 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앞서 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그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, 그러니까 추경안 통과에 필요한 게 예결위원장이니까요. 네. 선출을 해서 그 추경안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.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어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,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치부 하예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